안녕하세요. 맛있는 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본 의미로 영어 단어 배우기 29번째 시간인데요. 동사 세 번째 시간으로 appeal과 apply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ppeal부터 살펴볼 텐데요. appeal은 자신이 가진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이미지를 가진 단어인 거죠. 그러다 보니 상황에 따라서 호소하다, 항소하다, 매력을 발산하다 등과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어필의 의미가 자신이 가진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문이 나와 있으니 이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문장씩 살펴보시죠. 1번부터 보시면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선수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선수들이죠. 그 선수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표현했다. 자신의 의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거죠. 어디에요? 어디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심판, 그러니까 그 심판에게 그 선수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 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을까요? 그 심판이 내린 판정에 불복했기 때문에 그 심판이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인데요. 좀 더 크게 묶어보면 그 선수들은 이의를 제기했다. 어디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그 심판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선수들은 심판에게 그 판정에 대해서 항의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간단하죠? 2번 문장을 보시면 그의 소설들은 자신이 가진 무언가를 표현한다. 어디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의 소설이 자신이 가진 어떤 매력을 어디에 표현하는 거죠. 어디에 도착하나요? 젊은 사람들에게 도착하죠. 이 말은 그의 소설이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끈다. 그런 내용인데요. 좀 더 크게 묶어보면 그의 소설은 자신이 가진 매력을 발산한다. 젊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의 소설은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다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3번 문장을 보시면 난 무엇을 의지했다. 어디에 딱 붙어서 하나의 자신이 가진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 어디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그의 선한 감정에, 그러니까 그의 선한 감정에 도착하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에 의지했다니까 그의 선한 감정에 자신을 호소했다.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좀 더 크게 묶어보면 나는 어디에 의지했다. 하나의 호소에 내가 가진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이니까요. 나의 의사표시죠. 그런데 여기에 의지했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호소한 겁니다. 어디에 도착하도록요? 그의 선한 감정에 도착하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그가 가진 선한 감정에 대고 호소해보았다 정도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상대방의 좋은 선한 감정에 도착하도록 자신이 가진 것을 표현하는 것에 의지한 것이니까 자신의 의사를 간절히 전달한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선한 감정에 자신을 호소한 거죠. 4번 문장을 보시면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회사,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회사죠. 그 회사는 가지고 있다. 10일이라는 열흘이라는 시간을 어디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어디에 도착하게 되는 자신이 가진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 그런데 자신이 가진 그 무언가가 뒤에 나오네요. 그 결정이죠. 근데 그 결정은 이미 내려진 결정이죠. 그래서 그 결정이란 말, 즉 덜을 붙일 수 있는 거죠. 이미 내려진 결정인데 이것을 자신이 가진 무언가니까 그 이야기는
이미 내려진 결정, 그 결정에 대해서 뭔가를 할 말이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 결정에 이 회사가 뭔가 이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 회사는 열흘이라는 시간이 있고 이의를 제기할,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어디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법정 또는 법원, 그러니까 그 회사는 열흘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어디에? 그 법정에. 그런 내용이죠. 좀 더 크게 묶어보면 그 회사는 10일을 가지고 있다. 열흘을 가지고 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 결정에 관해서 그 법원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회사는 그 판결, 그 결정에 대해서 열흘 이내에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apply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apply는 무언가를 어디에 대고 접는 것이라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원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up은 어디에, apply는 무언가를 접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어디에 접는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물체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이 물체를 여기다가 접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체를 여기다 대고 접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딱 붙어버리죠. 그래서 apply는 무언가를 어디에 딱 붙게 만드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무언가를 적용하다, 사용하다, 바르다 등과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어딘가에 딱 붙게 만드니까 적용하는 것이고 어딘가에 딱 붙게 만드는 것이니까 바르는 것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앞에서 apply의 의미가 무언가를 어디에 대고 접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문장씩 살펴보시죠. 1번부터 보시면 우리는 할 수 없다. 무엇을 어디에 대고 접는 것, 즉 적용시키는 것이죠. 무엇을요? 이 규칙을 어디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외교관들,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외교관들에게 딱 대고 접을 수 없다는 말은 이 규칙을 외교관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크게 묶어보면 우리는 할 수 없다. 이 규칙을 적용시키는 것, 외교관들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규칙을 외교관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2번 문장을 보시면 그는 무언가를 어디에 대고 접었다. 그의 적음을 어디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어디에 도착하도록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구입하는 것, 무엇의 일부로 하나의 집, 그러니까 하나의 집을 구입하는데 자신의 저금을 거기에 대고 접었다는 이야기는 그 집을 사는데 저금을 사용했다. 그런 말이 되죠. 이 내용을 좀 더 크게 묶어보면 그는 달라붙게 했다. 즉 사용했다. 그의 저금을 어디에? 구입하는데 무엇을? 집 한 채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는 집을 사는데 저금을 사용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3번 문장을 보시면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규칙,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규칙이죠. 그 규칙은 무엇을 어찌하지 않아. 무언가를 어디에 대고 접는 것, 즉 적용시키는 것, 어디 안에서, 이 경우 안에서, 그러니까 그 규칙은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해당되지 않아. 그런 내용인데요. 좀 더 크게 묶어보면 그 규칙은 무엇을 어찌하지 않아. 적용시키는 것,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규칙은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4번 문장을 보시면 이 페인트, 이 페인트는
무엇을 어디에 대고 접는다. 쉽게 어디에 붙어서 어떤 표면, 그러니까 이 페인트는 어떤 표면에든 쉽게 대고 접는다. 그런 말이죠. 그 표면에 달라붙도록 그 이야기는 어떤 표면에든 페인트를 거기에 대고 접는다는 말은 그 표면에 이 페인트를 바른다는 말이 되죠. 특히 표면에. 그러니까 이 페인트는 어떤 표면에든 그 위에 잘 발린다. 그런 내용인데요. 좀 더 크게 묶어보면 이 페인트는 무언가를 붙게 한다. 즉 발린다. 쉽게 어떤 표면의 위에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페인트는 어떤 물건의 표면에도 잘 발린다 정도의 의미가 되는데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것으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